통일신라 제3편 통일신라의 국경 및 영역 제2부 통일신라는 과연 고구려와 백제의 땅을 어떻게 차지했을까? 통일 후 통일신라의 영역은 어떠할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편에 이어서 통일신라의 국경 및 영역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전편에서 주로 전체 통일신라의 서쪽 국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 통일신라의 동쪽 국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일신라의 영역 변화와 아울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가 차지한 영역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연 통일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땅을 어떻게 차지했을까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서기록상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도 면밀한 분석에 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대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잘못 파악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대사가 그동안 혼미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통일신라의 확실한 국경도 우리 사서에는 없고 중국 사서인 당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는 기초적인 인식과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초적인 인식과 지식이 없거나 잘못되면 그 해석 또한 달라지고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기록들을 보시지요. 이미 전편에서 통일되기 전에 신라가 대륙의 산동성 뿐만이 아니라 동쪽인 길림 즉 계림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영역을 견하 즉 계이빨 형국처럼 그 사이를 갈라서 삐죽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백제의 영역을 결국 말갈이 발해와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 중국 정사 기록을 비롯하여 여러 사서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도대체가 주류 강단사학계가 비정하는 한반도에서 백제 멸망 당시의 소위 통일신라 시기의 백제의 영역은 경기도 일부와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말갈인 발해가 신라와 나누어 그 백제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요? 이는 백제 영역이 만주에서의 계이빨 형국이나 신라와 백제 산동성 위치 그리고 백제의 하북성 요소지방 진출과 통일신라의 구주 설치 지역인 이곳 하북성 요소지방인 광령지방과 산동성 백제지방을 통일신라가 차지한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서 기록에 의하면 통일신라가 백제 지역을 많이 차지하였다고 하는 것은 말갈이 발해와 나누어 차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는 중국 사서 당서에 의하면 당나라와 나누어 가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따라서 전체 통일신라 영역에 의하면 동쪽이 한반도 북부지방으로 계이빨 형국인 이 지역에서 통일신라가 이전의 백제의 영역을 말갈인 발해와 나누어 가졌고 서쪽의 산동성 북부 하북성 백제의 요소지방도 당나라는 물론 말갈인 발해와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가 고구려 평양성에 안동 도호부를 두는 한편 각지에 기미주를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한 것에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발해의 영역과 위치를 보면 그 지역이 바로 하북성 고구려 지역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동성 백제 본국 지역도 당나라와 통일신라가 나누어 가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사서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와 이후의 발해의 당나라와의 하북성 요소지방에서의 역사적 활동 및 통일신라의 산동성에서의 당나라와의 활동은 물론 이를 이어받은 고려의 역사적 활동 위치에 의하여 파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차지한 통일신라는 과연 고구려 지역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물론 동쪽으로 만주와 요령성 그리고 하북성 지역은 나중에 말갈인 발해와 나누어 가졌지만 발해가 건국되기 전에는 하북성 지역은 당나라와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하북성의 남쪽인 산동성 고구려는 신라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볼 통일신라의 국경과 영역 변화 사항입니다. 이는 이미 살펴본 이들 사서 기록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이에 의하면 동쪽이 만주지방 등이 아닌 서쪽의 산동성과 하북성 지역은 원래 신라는 발해의 구성원이었던 말갈 즉 남말갈과 경계로 하였던 산동성과 하북성의 경계인 리하를 경계로 하고 있다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북쪽이 하북성 고구려 지역 즉 사서기록상의 고려 남부 즉 고구려 남부까지 진출하는가 하면 하북성 요소 백제 지역을 차지하여 확대하였다가 6과 같이 발해가 점차 강성해져서 압록강 이북이 모두 발해의 소유가 되었는데 라는 기록과 같이 이 말갈이 구성원인 발해가 건국된 후 강성해지자 하북성 고구려 지역 남쪽의 압록강 즉 지금의 하북성 호타를 경계로 발해와 대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이를 그대로 이어받은 고려가 처음에는 물려받은 그대로 있다가 위 기록상의 일과 같이 고려는 이미 신라 동북을 아울러서 점차 넓어졌고 이와 같이 그 서북은 거란과 맞닿았다와 같이 동북은 산동성에서 하북성 동북지방인 이전의 고구려 지방을 넓히고 삼과 같이 요와 경계를 하였는데 와 같이 서북지방은 산서성 지방으로서 여기에서 거란 즉 산서성 흔주시 일대인 산저성 삭주시 산음면에 지금도 황수아가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을 근거지로 하는 요나라와 마주하다가 나중에는 거란족의 요나라가 발해를 무너뜨리고 건국된 후 강력해지자 사와 같이 압록으로 물러나 험한 것을 의지하여 지켰다. 오와 같이 압록으로 물러나 지켰는데 와 같이 남쪽으로 물러나 압록수이자 압록강인 하북성 호타를 경계로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증거가 바로 압록수에서의 고려와 거란의 요나라와의 국경 및 영역 다툼 사항이 바로 고려 천리장성과 서희 고려 강동 육주 사항입니다. 고려의 서희가 거란의 요나라와 대치하면서 요나라와 고려 간의 경계지역에 설치한 서희 강동 육주 즉 서희 팔성은 바로 고구려 시대 압록수 즉 산서성 말갈의 백산에서 발원한 압록수가 흘러서 남쪽의 하북성 지역을 흐르는 곳에서 거란의 요나라와 통일신라의 영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고려가 이곳에 쌓은 성으로 확인됩니다. 이곳에 신라가 통일 후 이 안북하인 하북성 호타 인근에 성을 쌓은 것을 그대로 고려까지 이어진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 하북성 압록수인 지금의 호타 위치가 통일신라를 이어받은 고려의 북쪽 경계이자 이전의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계인 것입니다. 이로써 통일신라 영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고려의 영역은 산동성 서북의 압록 즉 지금의 하북성 남쪽이 하북성 호타를 경계로 삼았기에 이전의 고구려의 영역인 그 북쪽의 하북성 지역을 상실하여 기록대로 고려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동북 즉 만주지방이 동북인 선출령 즉 지금의 두만강 북쪽 700리 윤간의 구성 설치 지역에까지 다다름으로써 이전의 고구려 영역인 요령성 요하까지인 것에서 벗어나 동북쪽으로 넓은 것에 의하여 동북은 고구려 영역을 넘어선 사항을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다른 기록인 이 기록에 의하여 일과 같이 남쪽으로 요해로 막히고라는 기록상의 요해는 바로 이러한 기록들에 의하여 하북성 요서지방 인근, 즉 예전에 고죽국이 있었던 현재 하북성 호타 서쪽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막혔다는 것은 당시 고려와 대치하였던 거란의 요나라 산수성 위치에 의하여 사서 기록이 오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서쪽으로는 요수와 맞닿았으며라는 기록상의 기록은 요나라 이후 요수 내지는 요하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현재 요령성 요하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지금의 요령성 요하를 경계로 요나라와 고려가 대치하였던 것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차후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 설명이 끝나면 고려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왜 고려편을 다루냐 하면 바로 오늘 설명드리는 통일신라 시대의 역사적 상황 때문입니다. 즉 역사는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서 이 연결되는 것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되어야만 합니다. 신라의 역사는 통일신라로 이어지고 이 통일신라는 왕건의 고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의 역사는 뒤의 역사로 입증되고 또한 되어야만 올바른 역사가 입증되고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통일신라는 단지 하나의 국경과 영역으로서 넓은 고려와 백제의 땅을 모두 상실한 채 아주 일부분인 한반도 땅만 차지하여 서쪽으로 대동강으로부터 동쪽으로 원산만에 이르는 국가가 아니라 두 개의 국경으로서 이전의 신라를 이어받은 채 고구려와 백제의 일부 지역을 차지한 것으로서 서쪽으로는 산동성에서 하북성이 압록수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 이남과 동쪽으로는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에서 지금의 요령성 요하를 경계로 그 동쪽 지방을 차지한 채 동서 양쪽에 국경선과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이미 살펴본 사서 기록인 이 기록상의 마지막 구절인 통일신라의 영역인 구주가 서쪽으로 광영 즉 예전의 고구려 영역의 남서쪽인 요서지방 즉 현재의 하북성 석가장시 일대의 당시 압록수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 인근과 그 동쪽으로 해주와 계주 즉 지금은 이를 왜곡하여 유령성 유화 동쪽이자 요동반도 북쪽인 계주시와 해주시로 아예 그 명칭도 옮겨 왜곡하였지만 원래 위치는 이 기록과 같이 그 남쪽에 바로 산동성 고구려 졸본성인 예평양성이 있고 산동성 신라의 경계가 있는 곳으로서 계주는 예전의 책성 지역인 동부 지역으로서 발해시기에 동경 용원부 자리인 지금의 하북성 창주시 인근이고 해주는 이 계주의 남쪽으로서 예전의 남옥적 지역으로서 그 남쪽에 신라가 있고 고려 비사성이 있었던 발해시기의 남경 남해부 자리인 지금의 산동성 덕주시 양릉시 인근인 것입니다. 통일신라의 영역인 구주는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계속하여 요령성 요하를 경계로 그 동쪽이 길림지방과 그 남쪽이 한반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신라는 바로 대제국으로서 고구려와 백제 지역을 많이 차지한 채 고구려의 대부분 지역은 제1의 고려인 고구려에 이은 것으로서 이는 제2의 고려인 발해에게 내어준 채 유지하다가 이를 제3의 고려인 왕건의 고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구려가 통일하거나 백제가 통일하지 못하여 우리 영토를 많이 상실하였다고 역사를 인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를 학문이 아닌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일제 식민주의 사관에 의하여 전혀 사서 기록에 의하지 않은 채 우리 역사를 허접하게 편성하여 우리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짓밟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욱 문제인 것은 모든 사설을 면밀히 분석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허접하게 도저히 역사학이라는 방식에 의하여 형성하지 못한 이러한 논리를 역사를 전공한 채 이해하여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바꾸지 않음에 더욱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과장되게 영토만 넓으면 좋다는 욕망과 이로 인한 컴플렉스에 의하여 우리 역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교과서에 나타내서 이를 우리 후손들인 자녀가 배움으로써 언젠가 대륙에 우리가 다시 진출하여 원래 있는 그대로의 자랑스러운 한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바로 역사를 바로 세워 민족 정기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이 올바른 역사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